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뚜룹 산화질소 복용 가이드, 이걸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. 이게 원래 관절염 자료의 일부로 소개된 건데 오늘은 이 보충제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써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보려고요. 네, 이 가이드 보면 볼수록 꽤 상세해요. 그냥 복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주의사항이나 심지어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지, 특히 아침이랑 저녁, 공복 상태일 때 먹으라고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가이드 설명으로는 위산이랑 반응해서 흡수도 더 잘 되고 효과도 커진다고 하네요. 맞아요. 그 공복 복용을 권장하는 데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. 위산과 만나서 흡수가 촉진된다는 거죠. 물론 위가 좀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라고 하고요. 네네. 이 산화질소라는 게 원래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지는 신호전달 물질이잖아요. 혈관도 넓혀지고 혈액순환도 돕고 뭐 피로회복이나 염증 완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. 가이드에서는 이걸 자연치유 물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. 아, 그래서 따뜻한 물을 또 강조하는 거군요. 흡수 잘 되게 하고 순환도 돕고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하다고 거의 뭐 핵심이라고 강조하는 게 충분한 물 섭취던데요. 이건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? 아, 그게 우리 몸의 한 70%가 물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가이드 논리는 이거예요. 산화질소가 효과를 내려면 염증 부위까지 잘 가야 하고 또 염증 때문에 생긴 노폐물이나 독소 같은 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 물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. 물이 부족하면 아무리 산화질소를 먹어도 효과가 뚝 떨어질 수 있다.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. 와, 효과를 보려면 물이 정말 중요하군요. 네, 정말 중요하죠. 물만큼이나 또 신경 써야 할 게 다른 것들이랑 같이 먹을 때인 것 같아요. 특히 비타민C, 이거랑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간격을 두라고 딱 명시되어 있던데 이유가 뭘까요? 가이드 설명에 따르면요. 비타민C가 황산화 작용이 워낙 강하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오히려 산화질소를 너무 빨리 분해시켜버릴 수 있다. 그래서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.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. 아하. 비슷한 맥락에서 일반 영양제는 1시간,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2시간 간격을 권장하고 있고요. 병원 약은 2시간. 네. 근데 좀 흥미로운 건 구강청결제나 제산제 같은 것도 피하라고 하는 점이에요. 네, 구강청결제까지요. 그건 또 왜죠? 저도 그게 좀 의외였는데 그 이유가 입안에 있는 유익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 유익균들이 침 속에 있는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바꿔주는데 이게 나중에 위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. 아, 근데 구강청결제가 이런 유익균 활동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꼭 써야 한다면 이것 또한 2시간 정도 간격을 두라는 거죠. 생각보다 좀 까다롭죠. 와, 그렇군요. 진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네요. 또 복용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몸의 반응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.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, 피곤함,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심지어는 통증이 잠깐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. 가이드에서는 이걸 호전 반응이라고 부르던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? 네, 그 호전 반응 이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명현현상 같은 거예요.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들. 예를 들면 혈관이 막 확장되면서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고 염증 물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. 아, 중요한 건 가이드에서는 이게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계속 강조한다는 점이에요. 그런 반응이 나타났을 때 가이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나요? 그야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가요? 아니요, 그렇진 않아요. 반응이 좀 심하다 싶으면 물 마시는 양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복용량을 잠시 줄여보라고 조언하고요. 견딜만 하면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반대로 또 아무 반응이 없다? 이럴 때는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볼 수도 있다고 해요. 아, 반응이 없을 수도 있군요. 네, 그럴 수도 있죠. 그럴 때는 그냥 몸에 더 많은 양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반응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? 네, 가이드는 대체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.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니까 필요한 양이나 반응 속도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뭐 복용 횟수를 늘려보거나 예를 들어 자기 전에 한 번 더 먹는다든지 아니면 한 번 먹는 양을 1포에서 2포로 늘려보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조절해보라고 제안하죠. 아, 그리고 또 다른 팁으로는 잠자기 한 30분 전에 먹으면 혈액순환도 돕고 신경 안정에도 좋아서 잠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. 이런 얘기도 있고요. 오, 수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. 네. 그리고 맛 때문에 먹기 좀 힘들면 원액을 먼저 후딱 마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방법도 있다고 하네요.
네,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요. 이 따뚜룹 산화질소 보충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일단 가이드에 나온 복용법을 기본으로 따르되 무엇보다 충분한 물 섭취, 이게 효과를 정말 좌우하는 열쇠라는 점. 그리고 비타민C나 특정 약, 심지어 구강관리 제품과도 시간 간격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네요. 맞습니다. 정확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반응들, 이른바 호전 반응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. 이게 치유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걸 좀 이해하고 그 반응 강도에 따라서 섭취량이나 물 마시는 양을 조절하면서 내 몸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가이드 자체가 몸의 반응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. 네, 처음에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이 가이드에서 산화질소가 개인의 염증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일종의 진단 기능 같은 게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계속 좀 마음에 남아요. 그 부분 저도 인상 깊었어요. 물론 가이드가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주진 않지만요. 그래도 이런 관점은 우리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여러분의 몸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? 이걸 단순히 보충제 먹는 걸 넘어서 내 몸 상태를 한번 이해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?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